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9일 월요일 KBS 원주방송국에서 보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진행의 이은주입니다. 출근길 곳에 따라 눈이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 큰 추위는 없겠지만 도로 살얼음에 주의하셔야겠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강원 내륙과 산지에 5mm 안팎이고요. 눈이 오는 산지에는 2에서 많게는 7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미끄럼 사고 조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최저기온 1도 안팎으로 출발해 한낮에 6도 예상되는데요. 내일은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지만 아침에 다시 영하권의 추위가 찾아오겠고요. 올해의 마지막 날인 수요일에는 추위가 절정에 달할 전망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입니다. 기후위기 시대 생활 속 실천이 나날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현수막과 재활용품 수거, 이면지 활용까지 최근 영월군의 변화와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고요. 지난해 창단한 원주 개운 합창단이 내년도 활동을 앞두고 신규 단원을 모집합니다. 리포터 코너에서 전해드립니다. 끝으로 각 지역과 연결해 영서 남부권의 생생한 소식 전해드리는 통신원 코너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영월군 소식 함께하도록 하죠. 12월 29일 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생애 단계별 행정통계 결과를 보면 지난해 강원도의 노년층 인구는 37만 4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강원도 전체 인구의 25.2%를 차지합니다. 이 같은 노인 인구 비중은 2023년 23.9%보다 1.3%포인트 증가한 것입니다. 강원 노년층 인구 가운데 등록 취업자는 15만 1,000명으로 전체 노인 인구의 40.4%가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은행 강원본부가 발표한 강원 지역 소비자 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이달 강원 소비자 심리지수는 108.5로 전달보다 1.8포인트 하락했습니다. 특히 현재 경기 판단과 향후 경기 전망이 전달보다 각각 7포인트 하락하는 등 부정적인 응답이 늘었는데요. 또 현재 가계저축은 전달보다 2포인트 하락한 반면 물가 수준 전망은 4포인트 상승해 가계재정 상황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주시는 올해 문막지역 산업단지 통근버스를 하루 평균 360여 명이 이용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통근버스는 도심에서 먼 문막지역 근로자를 위해 2018년부터 운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하루에 대형버스 18대가 시내 주요 지역부터 6개 산업단지를 돌고 있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자체마다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여전히 생활 속에서는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현수막부터 재활용품 수거, 또 이면지 활용까지 영월군에서는 어떤 변화가 시작되고 있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혜경 영월군 의원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혜경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요즘 기후위기 대응이 거창한 정책보다는 생활 속의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먼저 네. 현수막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영월군 관내에 계시되는 현수막 규모가 상당하다고 들었는데요. 현재 지역의 현황부터 짚어주실까요? 네, 아무래도 적은 비용으로 광고나 홍보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현수막이다 보니까 기관이나 민간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예. 현수막이 지역 곳곳에 과도하게 설치돼서 미관을 해치고 또 주민들은 안 볼 권리 침해와 쓰레기 문제까지 제기되면서 민원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우리 영월군의 경우에는 작년 기준 행정 관련 현수막 게시량이 총 12,033장이었거든요. 네. 우리 아나운서님께서 보실 때 이 12,033장이라는 수치만으로 어느 정도의 이 탄소가 좀 혹시 발생하는지 가늠이 되시나요? 잘 가늠은 되지 않은데 수치가 상당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네. 네, 맞습니다. 현수막 한 장을 처리할 때 발생하는 탄소량이 6.28kg이거든요. 예. 우리 영월군의 경우 이제 12,033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수치는 이제 30년 된 소나무가 14,049그루가 1년 동안 흡수하는 양이라고 하거든요. 좀 어마어마하죠. 네네. 근데 문제는 이 정도의 현수막 외에도 이제 민간에서 게시하는 현수막 그리고 불법 현수막까지 더한다면 훨씬 더 많은 양의 현수막이 게시되었다고 보여지고요. 이 부분은 이제 또 해마다 점점 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와닿을 수 있게 아주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런 현수막이 또 짧게 쓰이고 폐기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네네. 현재 처리 방식이 우리 환경에 구체적으로 어떤 부담을 주고 있는지도 짚어주시죠. 네, 현수막을 처리하는 방법에는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요. 매립, 재활용, 그리고 가장 많이 처리하는 이제 소각. 이렇게 나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런데 매립을 할 때에는 이제 현수막 주 소재가 폴리에스터거든요. 예. 이 폴리에스터의 경우에는 분해 기간만 200년 이상 소요된다고 하고요. 또 대부분 재활용이 되지 않는 소재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 재활용 비율은 뭐 해마다 늘고 있다고 하지만 평균 20% 전후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월군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지자체에서 처리하고 있는 방식이 바로 소각인데요. 예. 이 소각의 경우에는 다이옥신 그리고 미세 플라스틱 등 1급 발암 물질의 배출로 건강뿐 아니라 심각한 환경 오염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현수막 처리 방식인 매립 또 재활용 이 소각 세 가지 모두 환경적으로는 큰 부담이 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세 가지 방식 다 완벽한 방법은 없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네. 이런 현수막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 고려해 볼 수 있는 대안에는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현수막이 우리 영월뿐이 아니라 이제 전국적인 문제인데요. 예. 이 우리 사회에 너무 깊숙이 들어와 있어서 이 환경 오염이 되는 것을 알면서도 현수막 사용에 대한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기술적으로나 정책적으로 이 단기간보다는 중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올해 영월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을 발의하고 또 5분 발언도 했었거든요. 네. 일단은 이제 공공기관에서 환경오염이 상대적으로 적은 친환경 현수막 사용을 좀 선제적으로 시행하고 또 단계적으로는 보조금 사업자 및 민간 위탁 기관까지 동참할 수 있도록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방법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친환경 현수막. 예. 네네. 그리고 이제 이후에는 이제 민간 동참을 좀 유도하고요. 친환경 현수막을 이용할 시에는 우선 게시 또는 연장 게시 같은 혜택을 좀 제공하고 또 친환경 현수막 전용 게시대를 설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좀 탄소 중립 실천에 동참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재활용 비율이 낮은 만큼 이 폐현수막이 실제 재활용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술적 또 정책적 측면에서 다각도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현수막 관련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뿐 아니라 자원순환 측면에서 이 투명 페트병 무인회수기처럼 주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정책도 영월군에서 운영되고 있는 걸로 들었습니다. 관련 현황 먼저 짚어주시죠. 네, 맞습니다. 투명 페트병 무인회수기는 이 투입한 페트병 수만큼 이제 포인트 적립 그리고 현금 환전 탄소 중립 포인트까지 연동돼서 좀 크진 않지만 소득과 자원 재활용까지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영월군의 경우 작년 하반기부터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이제 스포츠 파크 2대를 설치했었는데 3개월에 한 3만 개 정도가 수거될 만큼 주민들의 호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다만 이제 처음 시행하고 또 2대밖에 되지 않다 보니까 용량이 금방금방 차서 회수가 바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 시행착오를 좀 겪었는데요. 이런 문제를 보완해서 이제 지금 올 연말 내에 지금 8대를 추가 설치하고 있는 중이고요. 또 내년까지는 총 26대로 확대를 해서 우리 영월군 구계읍면 전체 주민들이 자원 재활용 사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네, 계속해서 투명 페트병 무인 회수기를 늘려나갈 계획이시고요. 네. 자, 한편 최근에 영월군 의회에서는 이면지 활용에 관한 규칙안이 발의되기도 했습니다.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한 시도로 보이는데 어떤 취지에서 마련된 조례인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이제 올해 마지막 정례회에서 제가 이제 해당 규칙안을 발의해서 이제 제정이 되었는데요. 의회에서 생산되거나 제출되는 각종 서류의 양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많죠. 네, 같은 안건을 처리하는데 이제 첫 보고부터 의결까지 한 3-4번의 과정을 거치고 이 3-4번의 과정을 거칠 때마다 매번 또 새로운 종이를 사용하거든요. 저도 사실 이면지를 활용하고는 있지만 이 개인적으로 이면지를 사용하는 것은 한계가 좀 있고요. 의회 전체 차원에서 이 자원 낭비를 줄이고 또 환경 보호에 기여하는 모범이 되고자 규칙안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네, 뭐 의회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에서 이렇게 종이 사용이 많을 것 같은데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규칙안이 앞으로 시행이 되면 의회 안에서는 그럼 어떤 방식으로 이면지 활용이 이루어지는지 적용 범위나 뭐 운영 방식에 대해서 알려주시죠. 네, 요즘 종이 없는 회의 시행하는 기관이나 의회가 점점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도 처음에는 전자회의 시스템을 한번 구축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이게 또 예산이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저희 영월군 의회에서 만약에 전자회의 시스템을 구축을 하게 된다면 1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이 돼서 일단은 이면지 활용을 먼저 해보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문과 책자 그리고 이제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내용은 보안과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면지를 사용할 때 이 부분은 제외한다는 항목을 규칙안에 규정을 했고요. 또 행정에서 의회로 들어오는 서류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서류도 이제 이면지 사용을 저희가 좀 권하면서 기존에 한 면만 사용하던 이면지를 이제 이면지를 활용해서 이 종이를 좀 절약하는 그리고 결국은 나아가서는 이제 탄소 발생량을 좀 줄여보자라는 취지로 하는 것인데요. 이제 우리 영월군 의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10월 기준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A4 용지를 한 15박스를 사용을 했더라고요. 예. 이면지로 이 15박스를 활용할 경우에는 탄소 발생량은 105kg을 줄일 수 있고 30년생 소나무는 약 16그루를 심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 작은 실천인데 굉장한 또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면지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탄소 발생량을 줄여서 또 환경 보호에 동참할 수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 선제적으로 좀 실천해보자라고 하는 의미로 이제 제정이 되었고 지금 이미 제정이 되자마자 저희 영월군 의회에서는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현수막이나 페트병 수거나 이면지 활용 다 소개해 주셨는데 하나하나 나눠보면 이게 굉장히 작은 실천처럼 보이지만 이런 생활 밀착형 환경 정책들이 함께 이어질 때 지역 차원에서 큰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기대가 되는데요. 자, 끝으로 환경보호가 여전히 어렵게 느껴지는 영월 군민들에게 지역에서 지금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행동이 있다면 간략히 제안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환경보호라는 것이 이제 그 필요성은 모두 공감을 하고 있지만 실천 앞에서는 이제 핑계가 많은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러나 조금만 마음 먹으면 쉽게 할 수 있고 또 제가 뭐 제안이라고 하기에는 모두들 다 알고 계신 것들이에요. 뭐 일회용품 줄이기, 뭐 분리 배출하기, 또 포장이 적은 제품을 선택하기, 뭐 음식 남기지 않기, 뭐 텀블러 쓰기, 또 여기에서 나아가서는 이제 환경 관련 앱 사용하거나 또 환경 캠페인을 요즘 SNS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SNS에 좀 공유를 해주시고 뭐 플로깅 같은 것도 좋은 방법이거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완벽함보다 지속성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그 미래인 청소년들이
이제 우리는 멸종 위기종이다라는 말을 한다고 해요. 예.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 좀 슬픈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기후 위기를 계속 방치를 하게 된다면 우리 미래인 청소년들은 이제 북극곰처럼 언젠가는 멸종한다, 이런 의미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작은 실천이지만 이런 환경 보호에 좀 힘을 써서 우리 미래 후손들에게 좀 좋은 환경을 물려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부터 의원님이 추천해 주신 것들 실천을 좀 해나가야겠습니다. 오늘 네, 말씀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혜경 영월군 의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8시 46분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맘때가 되면 지역 곳곳에서도 의미 있는 공연과 나눔 무대들이 이어지는데요. 최근에 원주 개운합창단은 자선 연주회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신규 단원 모집과 내년 활동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리포터 현장에서 전해드리죠. 추인혜 리포터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원주 개운합창단이 어떤 활동을 해오고 있는 단체인지 먼저 소개해 주시죠. 네, 원주 개운합창단은 지난해 창단해서 노래로 지역과 함께 숨쉬는 합창단이라는 목표로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지역 의료원과 병원, 그리고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관과 요양시설에서 봉사 공연을 하면서 재능 기부 공연을 한 해 동안 꾸준히 진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각종 문화행사에 초청이 되기도 하면서 정기 연주회를 연중 2번 진행해 오고 있는데요.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단원 30명이 함께 합창단을 꾸리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반딧불 장애인 평생교육원의 후원을 위해서 자선 연주회를 진행하기도 했는데요. 이 무대에서도 윤학준 작곡가의 마중, 또 꼭 안아줄래요처럼 따뜻한 메시지를 담은 곡들로 시민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희망이라는 주제를 음악으로 나눠오고 있는데요. 박상희 지휘자에게 활동 소식 들어보시죠. 네. 저희 원주 개운합창단은 노래로 지역과 함께 숨쉬는 합창단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 연주회뿐만 아니라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관, 요양시설 봉사 공연, 또 문화행사에 초청되어 재능 기부 형식의 공연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래들을 중심으로 구성해 위로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무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합창을 통해 지역사회의 작은 온기를 전하는 것이 저희 합창단의 가장 중요한 활동입니다. 이제 프로들이 하는 곡들도 한두 곡씩 하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할 수 있구나라는 성취감도 많이 느끼고, 두 번째 정기 연주에는 기부의 이제 중심으로 이제 공연을 했다 보니까 그러한 내가 노래하는 것이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구나라는 그런 자부심도 느끼면서 많이 행복해했습니다. 노래를 통해서 희망을 나누고 또 취미 활동을 하고 싶은 시민들이 함께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합창단 단원들을 모집한다고요? 네, 개운합창단이 내년 활동을 함께할 단원들을 모집합니다. 이 개운합창단은 합창 경험이 많지 않아도 또 전공자가 아닌 아마추어 단원들도 어떤 연령 제한 없이 누구나 함께할 수 있는데요. 정기 연습은 매주 금요일 저녁 7시 반에 원주문화재단의 연습실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연습곡은 기초적인 합창곡부터 조금씩 난이도를 높여가면서 단계적으로 진행이 돼서 초보자들도 금방 적응할 수 있도록 연습이 진행됐다고 하는데요. 단원들의 개개인의 역량 성장을 위해서 내년에는 기초 합창교육 프로그램도 강화해서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내년에 함께할 신규 단원 모집은 앞으로 상시로 진행이 되는데요. 지휘자 박찬희 씨는 노래 실력보다 중요한 건 함께 노래해보겠다는 용기라면서 이 활동을 통해서 단원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또 자선 공연을 통해서 단원들이 성취감과 보람을 느끼고 있다는 이야기를 함께 전했는데요. 내년 신규 모집 소식에 관해서 박상희 지휘자 이야기 이어서 들어보시죠. 네, 저희 합창단은 합창 경험이 많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노래를 좋아하고 노래를 사랑한다면 누구나 환영하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이제 합창단 SNS 또는 유튜브
안내된 연락처로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 내가 노래를 정말 좋아하지만 내가 해도 될까? 망설이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저희 원주 개운합창단에 꼭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래 실력보다 중요한 거는 그거를 시도할 수 있는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혼자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노래하며 하는 것이 더 큰 힘이 되기 때문에 많은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 다양한 봉사 무대와 공연으로 기반을 다진 것 같은데요. 내년에는 어떤 활동 계획을 갖고 있나요? 네, 개운합창단은 내년에도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1회씩 정기 연주회를 열면서 이 정기 연주회를 중심으로 활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봉사 공연과 협업 무대도 확대할 예정인데요. 내년부터는 원주시 평생교육원 학습관의 재능기부 참여자로 정식 연계 등록이 돼서 병원과 또 복지관에서 봉사 공연을 더욱 이어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노래로 지역을 위로하는 개운합창단의 활동에 또 많은 분들의 관심과 응원 더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합창으로 따뜻한 온기를 전하는 합창단 활동 소식이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추인혜 리포터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8시 52분입니다. 각 지역 통신원과 함께 영서 남부권의 생생한 소식 전해드리는 통신원 코너입니다. 오늘은 영월 소식 들어보는 날인데요. 영월 미디어 기자박물관의 고명진 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좋은 아침입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자, 오늘 첫 소식 살펴보죠. 영월군이 기초생활보장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다는데 자세히 전해주실까요? 예, 영월군이 기초생활보장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아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25년 기초생활보장 분야 우수지자체로 선정됐습니다. 이번 평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의 적정성과 신규 수급자 발굴, 맞춤형 급여 서비스 제공, 변동사항 처리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이루어졌습니다. 영월군은 현장 중심의 적극 행정과 함께 취약계층의 생활안정과 자립을 돕는 맞춤형 지원을 꾸준히 해온 점에서 우수 사례로 평가받았습니다. 영월군은 앞으로도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다양한 복지정책을 통해 취약계층 보호와 자립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지명서 영월군수는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현장에서 이어온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며 도움이 필요한 군민을 세심하게 살피는 복지 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다음은 영월 동서강정원 청룡포원에서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는 소식이 있네요. 네, 좀 특별했죠. 연말을 맞아 영월 동서강정원 청룡포원에서 산타 복장을 한 동네방네 기자단이 시민들을 위한 특별한 추억 만들기에 나섰습니다. 네. 산타 모자와 흰 수염을 쓴 기자단은 정원을 찾은 가족과 연인, 아이들 대상으로 붕어빵을 구입한 시민들에게 무료 가족사진 촬영 서비스를 제공하며 현장에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행사장 한편에서는 붕어빵과 어묵이 함께 준비돼 추위를 녹이는 따뜻한 나눔의 공간도 마련됐고 아이들은 산타와 함께 포즈를 취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카메라를 든 산타는 메리 크리스마스를 외치며 연말 분위기를 더했고 사진 속에는 겨울 정원의 정취와 가족의 웃음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동네방네 기자단은 2014년부터 영월 미디어 기자박물관 시니어 미디어 교육을 수료한 어르신들로 구성된 단체로 지역의 기록과 나눔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 연말을 맞아 시민들에게 멋진 추억을 만들어준 따뜻한 현장 소식이었고요. 영월 문화관광재단이 설립 10주년을 맞아서 기념식을 열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영월문화재단이 지난 12월 23일 영월문화예술회관에서 설립 1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기념식은 지난 10년간 재단의 주요 성과를 돌아보고 지역과 함께 만들어갈 문화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전대복 영월군 부군수와 문화예술인, 관계기관 관계자, 재단 임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행사는 기념사와 10주년 영상 상영, 2035 비전 선포식, 유공자 시상과 공연, 성과 전시 등으로 이어지며
재단의 지난 활동을 되새기며 의미 있는 시간으로 꾸며졌습니다. 재단은 문화예술 교육 활성화 공로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장 기관상을 수상했으며 지역 문화 발전에 기여한 인사들에 대한 공로상 시상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박상원 대표이사는 재단의 10년은 지역과 함께 만들어온 시간이라며 앞으로도 문화로 사람을 잇는 영월의 미래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 영월군 고향사랑 기부제 모금액이 5억 원을 돌파했다는 소식인데 전해주실까요? 예, 영월군의 고향사랑 기부제 모금액이 시행 3년차를 맞아 5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이는 당초 목표했던 4억 원을 크게 웃도는 성과입니다. 이번 성과는 출향인들의 꾸준한 참여와 관계기관, 타 지자체와의 협력, 그리고 기부자 편의를 고려한 답례품 운영이 어우러진 결과라고 분석됩니다. 영월군은 올해 답례품 구성을 전면 정비해 3만 원대 기부자도 선택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고 복숭아, 포도, 사과 등 지역 제철 과일과 고냉지, 배추로 만든 영월김치를 새롭게 선보였습니다. 이 같은 변화는 기부자의 선택 폭을 넓히는 동시에 지역 농가와 소상공인의 소득 증대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영월군은 앞으로도 차별화된 답례품과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고향사랑 기부제가 지역 상생의 제도로 자리 잡도록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예, 그리고 지역의 시간을 사진으로 기록한 전시 소식도 있는데 한국사진작가협회 영월지부 창립 6주년을 기념하는 회원전과 안성지부 교류전이 오는 12월 28일부터 31일까지 영월문화예술회관 제2전시실에서 열린다는 소식까지 준비해 주셨네요. 오늘은 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관장님 네, 고맙습니다. 영월 미디어기자박물관의 고명진 관장과 영월군 소식 살펴봤고요. 12월 29일 월요일에 전해드린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기술 김상열, 구성 황진영, 진행의 이은주였습니다.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